아시는 텐데요. 저희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지금 고령 사회에 도달을 했고요. 2026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2025년 1년 또 당겨졌는데요. 초고령 사회가 2025년에 20%로 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지를 제외한 도 지역은 이미 고령화율이 14%를 초과를 했고,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는 경제활동이나 소득,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가장 빨랐는데 지금은 저희 한국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따라서 국내 노령 부양률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생산자는 인구가 이제는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게 2030년에는 약 2.6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자를 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예전에는 그동안 노인과 그냥 가족들의 문제였지만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거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그런 초고령 사회의 고령자의 주거 문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자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독거노인 혹은 고령자 부부가 모두 고령자인 고령자만으로 구성되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고령자들이 평균 소득이 낮고 또 저소득층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고령 가구의 빈곤과 불안한 노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상대적인 빈곤율도 전체 가구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들도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특징이라는 게 자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가율이 굉장히 높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조금씩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가율이 높지만 살고 있는 집이 노후화되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그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거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점,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에 사는 비율도 일반 가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령자는 앞으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서포트가 필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양로 요양시설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향후에도 자녀와 따로 살고 싶고, 그리고 지금도 68.4%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가 자녀와 같이 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서 고령자가 자기 자신의 노인 문제도 있지만 또 자식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자신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되면 신체 기능이 감퇴하고 또 노화성 인지 감퇴, 아까 치매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노화성 인지 감퇴, 정신 건강 약화 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데요. 고령자 주거 중에서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주거는 불과 4.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주거를 갖춰야 하고, 또 고령자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넘어짐, 미끄러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집안입니다. 고령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H 연구원에서 2017년에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있느냐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입주할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입주 희망 사유는 신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고요. 입주하는 데 고려하는 항목 역시 경제적인 입주 비용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렴한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전용으로만 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세대와 혼합해서 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또 선호 입지도 도시 주변이나 도시 주변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단지 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 서비스는 1번으로 원하는 것들이 다 의료시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일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굉장히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택연금 제도나 아니면 자가를 활용해서 대신에 공공임대로 이동할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로 이동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세대 동거인 주택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20% 나타났고요. 가장 필요한 정부의 고령자 복지 정책으로는 주거비를 좀 저렴하게 해주는 보조 정책,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전용 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주거지원 제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알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고령자들이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자 대응 주택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가장 주거와 관련된 것은 노인복지법에서 맨 처음에 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이전까지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로 가족 중심으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양한 이제 고령자 주거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 공급,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약간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사례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도 민간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고령화 속도랑 대비를 해본다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는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그런 문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수도권에서는 8%, 그 밖의 지역에서 5%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형이라든지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들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행복주택, 2인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고령자 전세임대, 집주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편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최근 정부의 정책이 저출산에 대응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좀 집중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후 중년층이나 노년층, 특히 노년층에 대한 다양한 주택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제 고령자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 추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고령자를 위해서 공급했던 것이 2005년에 100만 호 분위임대주택 건설 계획에서 그중 일부를 고령자를 위해서 전용 단지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 고령자 분위임대주택이 그중 하나인데요. 후에 소개해드릴 사례 중에 하나인 서천 어메니티 마을이라는 그 복합 단지 안에 고령자용 분위임대주택,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함께 건설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 실버주택이라고 불렸던 고령자 복지주택을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해서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서 아예 서비스를 주거와 함께 공급을 하는 서비스 연계형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현재 1차, 2차, 3차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 케어 안심주택 사업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을 공공 리모델링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건데요. 운영은 사회주택으로 운영을 하고 밑에 저층부의 커뮤니티 시설을 지자체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또 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연계를 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한 사례는 지역 맞춤형 선도사업 모델의 일부인데요. LH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분권형 거주 강소지역 물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모델 안으로서 의료 연계형 복합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의료, 주거복지 편의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합단지 형태의 모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엔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단지를 조성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4개의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으나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던 3,000분만 주거, 생산, 문화, 체육시설 모두를 갖춰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 시설만으로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지 못했던 한계점도 있고 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은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와 여가와 복지, 의료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성남시 마린이라든지 세종시 밀마루 복지마을 이것은 주택은 아니고 노인복지주택의 형태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특화 임대주택으로 소규모로 매입 임대 주택이라든지 독거노인 전용 공공 원룸주택, 그다음에 의료시설 근처에 건설하는 시내의료 안심주택 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흔히 말하는 실버타운이라고 말하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이런 노인복지주택의 형태입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보증금이 4억 1천만 원에 월 관리비 150만 원. 그다음에 삼성 워블카운티 같은 경우도 보증금 5억에 월 생활비가 한 25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고소득자들을 위한 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주택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주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복지시설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버타운 형식으로 양분화되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응 과제는 앞으로는 고령자의 주거 정책의 흐름이 시설에서 재가 중심, 그리고 이제는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차등된 주거 공간과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하고 건강 상태의 변화에 관계없이 내가 살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징 인플레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다양한 이런 주거 수요들을 대응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그것을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급을 할 때는 민간이나 아니면 민간 협력을 통해서 공급 확대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자가 자가 소유율이 높기 때문에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 마련과 또 그 오래되고 낡은 집을 어떻게 개조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고령자는 건강 상태, 가족과 함께 사느냐, 혼자 사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거 수요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한 주거 모델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도심과 지방도시, 농어촌의 지역 특성을 살핀 주거 모델이 개발이 필요하고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형 주택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까지 베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내가 자립적인 형태로 들어가서 살다가 어느
일정의 케어가 필요하고 나중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까지도 연속적으로 케어가 가능한 그런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도시생태과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또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봤는데 고령자들은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거 이동이라든지 주택 개보수, 복지 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하고 상담 같은 것들에 그런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에이징 플레이스 실현을 위한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